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인도네시아 말씀 잠깐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2000년에 1999년, 2000년, 2001년 요 기간 동안에 인도네시아를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갔었는데 그때 뭐 때문에 갔냐면, 거기에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친구가 그쪽에 가서 사업을 오랫동안 쭉 펼쳤던데, 어떻게든 연결이 되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막 이제 떠오르는, 그리고 굉장히 자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의 IT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제가 건너가서 이렇게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깊숙하게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 우리 뭐 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냥 네덜란드의 통치를 거의 네덜란드 식민지였죠. 한 300년 가까이. 그리고 식민지를 겪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공산화의 길을 걷습니다. 공산화가 되기도 했고요. 다시 또 이제 민주화로 전환되는 이 모든 역사적인 흐름이 우리하고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한국 교민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섬이 2만 개가, 17,000개? 우리 필리핀이 17,000개 정도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도 한 17,000개의 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서의 길이가, 우리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가게 되면 비행기로 대략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인도네시아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까지 가는데도 그만큼의 거리가 걸립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왼쪽 끝을 하고 오른쪽 끝 같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정도로 큰 나라예요, 그 나라가.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IT 개발 문제에서 어떻게 인볼브가 될 수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의 와히드 정부의 주요 핵심적인 이 리더 그룹에 누가 있었냐면 중국계. 인도네시아는 이 구성상으로 볼 때에 중국계에 있는 화교 쪽의 국민들, 중국계 국민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와 함께 혼혈이 이루어진 그런 또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제 원주민, 이렇게 이제 인구 구성해 보면은 이렇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리더 그룹에는 중국계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행정 쪽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이제 어떤 아이디어, 또 물론 이 재계의 금융, 그 다음에 이런 상권 이런 데는 또 중국계가 많이 또 장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그 정부의 핵심적인 또 혁신적인 이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이 중국계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냐면, 인도네시아가 또 거기도 군부가 오랫동안 군부가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데는 부정부패가 또 심각하잖아요. 그럼 저쪽 시골에서 100원짜리가 이렇게 되면 군부가 그 100원짜리를 받아서 그 다음 돌아서서 500원, 1000원에 팔게 되는 이 구조에서 그 이윤 차익을 어떤 군부 실세들이 갖게 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중국계의 행정가들이 나서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전자상거래를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병원 전산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IT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한국의 IT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깊숙하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잠시. 그래가지고 그쪽 분들, 오토노미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 200개의 오토노미가 존재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장들 이렇게 모인 데서 한번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한국의 IT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니 인도네시아 전역에 IT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의 기술이 접목할 수 있는지 여부, 그걸 이제 협의를 하고,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그 기술을 가져와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는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은 거죠. 그럼 제가 프로그램, 그 당시에는 한참 프로그램을 푹 빠져서 너무 프로그래밍이 재밌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또 하다 보면 어떤 것만 가져와도 다 만들어낼 것 같은 건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참 그 빠질 때는 어떤 내용만 가지고 와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 수 있어 했지만,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분야에 깊숙하게 있는 전문 업체들이 쭉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개발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전자상거래를 매칭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에는 좋아, 그러면 한국의 기술을 한번 접목시켜보자 해놓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랭킹대로 쭉 한번 추려본 거예요. 1, 2, 3, 4, 5. 그래서 1위, 2위, 3위, 4위, 5위 이 5개 업체를 리스트업을 쫙 해놓고 1위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자, 인도네시아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IT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재 인도네시아의 오토노미 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요 정도까지 협의가 돼 있다. 그러니 이거를 귀사의 프로그램을 탑재를 해서 인도네시아 전역을 전자상거래하는 프로젝트에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냥 느닷없이 전화를 하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걸 얘기해? 그러고 있다가 내용을 두고 알았어,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포기하는 겁니다. 자, 1위 업체는 포기. 그 다음에 2위 업체를 찾아갑니다. 2위 업체에 가서 그것도 맨 땅에 헤딩이죠.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그냥 설명만으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업체도 갸우뚱갸우뚱 하다니 인도네시아 거기까지 가서 뭐 해가지고 또 미적미적해요. 거기도 포기. 그 다음 3위 업체에 갑니다. 3위 업체에 가서 딱 했더니 재미교포 분이 사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쭉 다 듣더니 그냥 느닷없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참 대단하고 그래요. 아, 예? 뭐야? 아니, 그걸 갖다 그렇게 해서 와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여기 와서 나한테 이거를 설명하는 그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뜨악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조건은 뭐냐? 뭐 조건 이런 것도 없이 일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상거래를 인도네시아에 가져가서 이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것만 모듈로 만들어주면 내가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 그쪽에서도 오케이 하게 되면 서로 매칭을 해서 구축해 나가는 걸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CD에 담아서 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위 업체나 2위 업체가 거부를 했던 데는 그걸 만들어서 저한테 주면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혹은 이건 이용만 해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느닷없이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 3위 업체에 있는 S 그 테크 기업 사장님은 바로 그냥 신뢰를 주신 거예요. 당신이 설명하는 거 보니 신뢰가 간다. 자, 아무 조건 없이 CD 만들어서 줄 테니 이걸 가지고 가서 잘 브리핑을 해보라 그래요. 그걸 들고 다시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그거를 풀로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행정자치부 장관과 계약까지 맺게 됩니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진행이 쭉 되니까 IT 기업의 사장님께서 인도네시아까지 또 건너오셨어요. 예, 뭐 2차, 3차 협의 과정에 인도네시아로 건너와서 함께 또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계약서 도장까지 찍고 이제 인도네시아 전역을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는 것만 남았던 거죠. 그게 2001년도 일인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정권이 변화되면서 와히드 정권에서 메가와티 정부로 넘어갔는데, 메가와티라고 하는 여성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지금 아프간의 탈레반들이 여성들 탄압을 하고 억박을 하고 재판관이나 대통령은 절대 여성은 될 수 없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렇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겨우 교육을 허락하는, 이게 이제 이슬람인데, 인도네시아도 여러 종교가 있지만 또 이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 지도자를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군부가 인도네시아 전역이
이 개혁,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와중에 인도네시아 군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메가와티, 그 당시에 젊은 층들, 대학생들, 젊은 층들, 지식인들,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메가와티 부통령한테 가서 손을 잡고, 당신을 대통령을 만들어 줄 테니, 이 이슬람의 율법에 따르면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여성인 당신을 대통령을 만들어 줄 테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일단 백지화 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제가 느낌으로, 그게 또 뉴스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한 분위기로 봤을 때에 그렇게 해서 군부와 함께 결탁해서 메가와티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문제는 행정자치부 오토노미 장관과 맺은 계약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담당자들하고 연결이 안 닿습니다. 대화를 했던 파트너가 대부분이 중국계 아주 똑똑하고 참 영민하고 굉장히 센스 있고 이 빠른 사람들하고 쭉 의논을 하고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동안에 협의를 하면서 정말 즐겁게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군부가 나서면서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라도 돼야지 뭐가 되는데 전화 자체도 안 될 정도로 싹 그냥 한 방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제가 이제 했던 국내 IT 업계 사장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국가는 이 정정이 불안정하니 이렇게 계약까지 이루어져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걱정이 여전히 있다고 하시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염려대로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게 무산이 돼 버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작업을 진행을 못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 저도 인도네시아에 한 1년 동안에 거의 절반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 일을 추진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철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제 프로젝트가 잘 됐다면 인도네시아 IT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겠습니다만은 그걸 못하고 철수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시고 와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회사의 사업본부장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IT 회사인 그 회사의 사업본부장을 맡아서 일본 쪽 주로 영업을 그 당시에 좀 했었는데, 일본 야후 재팬의 소호몰, 그때 전자상거래를 축약한 개인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그 소호몰을 야후에 탑재해서 일본 야후에 나올 수 있도록 했던 그 역할을 했었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이라는 사람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기 하나에 푹 빠져가지고 열심히 인터넷으로 이 칼럼, 그때가 2002년 아닙니까? 2002년이 그때 월드컵도 있었고요. 그죠? 월드컵도 있었던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노무현이라는 바보 노무현이 쭉 전국을 휩쓸면서 저런 사람 대통령이 돼야 돼.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열심히 밤낮 없이 인터넷으로 칼럼을 열심히 썼던 2002년.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업본부장인데 한 번은 사장님께서 저한테 불러서 그래요.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영업 안 하고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냥 밤새도록 그냥 제가 그때 칼럼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랬죠. 아유,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사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엉뚱한데 지금 다른 누구한테 꽂혀가지고 이렇게 가니 제가 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그만두게 된. 그러면서 IT에서 일단 제가 이것이 지나면 그 다음에 다시 당연히 노사모죠. 류마이클님 당연히 노사모죠. 노사모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계속 또 그런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또 그분하고도 좋은 관계를 또 이어왔습니다만은, 지금 저와 함께 고생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아마 우리 지금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저와 함께 일하신 분이 그 당시에 그 IT 회사의 부사장님으로 계셨던 분이고요. 저는 사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인연을 맺었고, 또 그 당시에 거기 기술본부장을 하던 분은 우리 서프라이즈에서 전산 업무를 하는, 그렇게 또 밖으로 나와서 함께 꾸려오면서 20년, 2년을 이어오면서 지금 이 지난 10몇 년 동안의 이 주구장창 재판 과정을 험난하게 함께 겪고 계신 분이 또 지금 여의도에 계십니다.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쭉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저쪽 브라질 갔다가 미얀마 왔다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네요. 꼬리를 무는 이런저런 얘기들.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거기까지고요. 지금 미얀마도 그렇습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런 고통을 이 국가적인 그런 재난 상황에서 제일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약자 아닙니까? 여성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예, 그 아이들 운명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겪고 있을 그 두려움, 예, 그게 굉장히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엔딩송은 닥터 큐님, 난세의 정치인들에게 너무 정을 주지 마세요. 저 정 안 줍니다. 저보고 정치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 말 섞으면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를 지금 아까 저 봤던 여의도 저기 저 사진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이 뚜껑 달린 거 있죠. 뚜껑 달린 건물. 예, 마징가제트가 튀어나온다는 그 건물에 있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동료니 뭐니 하면서 일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싹 쓸려 나가는 환경이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보고 정치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정 주실 생각이 없습니다.